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차량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있었던 일과 좀 관계가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여러 가지 경고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점등되는 그 경고등 색을 보고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장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귤색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점검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가장 많이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미지, 제가 이미지를 띄울게요, 화면에. 이 이미지인데요. 그 경고등은 TPMS라는 경고등입니다. 그게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건데요. 이게 날씨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타이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잖아요. 그게 이제 수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압이 좀 어떻게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공기압 장치 자체가 이제 공기압이 맞지가 않네 하면서 경고등을 띄우는 겁니다. 이제 주황색으로 띄우게 돼요. 이게 타이어 그 공기압에 대해서 주행 중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타이어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고급 차량에만 그런 센서 자체가 장착이 되었는데 2014년도인가 그때 또 의무 장착으로 돼가지고 요즘 최근에 나온 차 같은 경우에는 TPMS가 공기압 장치 그 경고등 자체가, 센서 자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 경고등 계기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돼요. 뭐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이게 갑자기 뜨게 되면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뜨게 된다면 타이어가 빵꾸난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스럽게 차를 뭐 갓길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아니면 뭐 쉼터 그런 데 잠깐 주차를 하게 돼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내 타이어에 대한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단점이라면 정말 조금만 차이가 나도 경고압을 띄게 되죠. 그러니까 뭐 빵꾸가 나지 않았어도 이게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압을 그것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이게 이 고무가, 공기 밀도가 틀려지면서 이게 경고등이 뜹니다. 빵꾸가 나지 않았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연락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셨으면 연락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신차 사셨을 때도 뭐 영업사원분이나 이제 가까운 그 고객센터,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빵꾸가 났을 수도 있지만 공기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좀 또 띄울게요. 이미지가 보인다면 꼭 공기압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뭐 차에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방전 문제입니다. 방전. 추워지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방전이 된다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죠? 그리고 방전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긴급하게 생각하는 게 보험 긴급 출동입니다. 이 방전이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겨울철에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블랙박스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블랙박스는 꼭 그 주차 때 그 전압 자체를 꼭 체크하시고요. 장기 주차하실 때, 해외 가시거나 출장 가시거나 아니면 운행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은 간편하게 그 배터리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너트를 다 풀러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돌려서 마이너스 선을 강제적으로 탈착했다가 다시 돌리면, 조이면 다시 붙여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선이 떨어져야만이 방전에 좀 어느 정도 걱정을 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매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방전 때문에 마이너스 선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빼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된다면 일단 보험회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점프해주고 시동 걸어주고 대부분 가시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배터리가 더 괜찮은데 배터리 교환 또는 제너레이터, 발전기 교환을 말씀하시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차 매장에도 대부분이 정말 성실한 분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나쁜 딜러분들이나 그런 딜러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처럼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런 가끔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나쁜 의도로 그렇게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배터리 교환이나 제네레이터 교환하지 마시고 먼저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카센터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던지, 아니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무작정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아니면 제네레이터가 발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교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더라도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긴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터를 한 20이면 교환할 수 있는 거를 뭐 30만원에 교환하시는 분도 있고, 배터리도 뭐 7만원 8만원에 교환할 수 있는 거를 막 15만원에 교환하시는 분도 20만원에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배터리 경고등, 배터리 방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게 정말 작기 때문에 제가 미리 촬영을 합니다. 분명히 제 고객님들도 이제 11월 12월 1월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연락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퇴근하면서 주차해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카톡, 문자,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물어보실 분들인데, 전혀 미안한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영업사원이고 태생이 영업사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20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지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지, 뭐 차도 안 사는데 차도 안 팔면서 뭐 이런 전화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구입하시고 또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께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다 친절히 상담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일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볼리 차량입니다. 티볼리 차량이고 제 고객이면서 제 친구예요.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했었죠. 자, 이 친구도 그 TPMS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방문했었고, 두 번째로 차 구입한 지가 지금 저한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차량 관리를 해주다가 이 친구가 저희 매장과 좀 거리가 있었고, TPMS 그 경고등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체크를 한번 해줬는데 일주일에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거가 맞구나, 뭐 피스를 밟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빨리 대처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오기가 귀찮았나 봅니다. 동네에 있는 정비소에 가가지고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고, 그리고 간 김에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나봐요. 그 이후에 한 3살 있다 연락이 옵니다. 이제 똑같이 얘기해볼게요. 야, 나한테 어떤 차를 팔았길래 엔진 소리가 이래, 차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엔진 체크까지 떠? 그래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제가 체크를 하고 추천한 차를 샀는데 3개월이 지났어도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고객이기 때문에 빨리 방문을 빨리 해줘라. 그러면 제가 점검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 오더라고요. 왔어요. 왔는데 오는 도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이 한번 꺼졌답니다. 정말 심각하다, 계속 이렇게 타고 있으면 어떡하냐, 보험 불러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정비를 해주겠다 했는데 정말 엔진 체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캔으로 통해서 봤더니 크랭크 쪽에 대한 그런 센서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거를 했더니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가끔 이제 오류가 나는 것 같으니까 소거를 했으니 운행을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본네트 열기 위해서 손을 넣었는데 손이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엔진오일이 뿜 꺼 있는 거예요. 당장 시동을 끄고 봤더니 엔진오일을 이제 그 동네에서 교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엔진오일 필터를 삐뚤어가지고 조립을 했더라고요. 고무가 씹힌 거죠. 그러니까 시동 거니까 엔진오일이 계속 뿜은 거예요. 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필터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밑에 있는데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서 계속 뿜은 거예요, 위로.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엔진을 교환하는 곳에 요청을 해서 이걸 AS를 받아라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엔진오일 교환을 정말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닌데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그 엔진오일 필터를 다 이제 교체를 해주고서 대부분 정비사분들이 체크를 다 해줍니다. 제대로 끼었는지.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그게 고무가 이제 그 오일이 물이잖아요. 액체를 잘 막아주든지 한 번씩 체크를 잘 해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체크를 안 하고 잘못 끼고 운행을 하면 엔진오일이 다 없어집니다. 엔진오일 없으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잘못되면 보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도 한 번씩 운행하거나 한번 주차를 해놨을 때,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잘 하진 않지만 이 바닥에 오일이 좀 샜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엔진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럴 때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였다면 엔진 소리가 이상하거나 엔진 체크가 떴다면 본네트를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근데 본네트를 잘 열어보지를 않으시죠. 근데 본네트를 열었을 때 오일이 이렇게 뿜고 있었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이걸 좀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엔진을 다시 교환하고서 뭐 엔진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엔진오일 교환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엔진 보링까지, 그러면 또 수백만원 깨지죠.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이제 하나의 이제 제 영업하면서 경험이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관리하는 하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TPMS라든지 뭐 배터리 부분, 제너레이터 배터리 부분, 이제 발전기라든지 엔진오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차량 관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고요. 또 좋은 내용 생각나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상모터스 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